겨울이 되면 시니어 분들의 면역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체온 저하예요. 기온이 내려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그만큼 면역세포 활동에 투입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져 있어 같은 추위라도 시니어일수록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실내 활동이 많아지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 바이러스와 세균의 농도가 높아지고 감염될 확률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이와 함께 점막 건조가 심해지는 것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공기가 건조할수록 코와 목 점막이 쉽게 마르고 이는 바이러스의 침투를 훨씬 더 쉽게 만들어요. 여기에 더해 겨울에는 햇빛 노출이 줄기 때문에 비타민 D 부족도 흔히 나타납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부족하면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근육량 감소입니다. 시니어는 매년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근육은 우리 몸에서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에너지원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체력이 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떨어집니다. 게다가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 감소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분 부족도 빠질 수 없죠. 겨울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물을 덜 마시게 되는데 이는 면역세포의 이동과 순환을 방해해 감염에 취약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에는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기 쉬워요. 일조량이 줄어 생체 리듬이 흔들리고 난방으로 인해 숙면 환경이 불안정해지면 면역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시니어의 겨울 면역력은 단순히 추워서가 아니라 여러 생리적 환경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평소보다 더 체계적으로 면역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철 시니어 면역 관리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아침 체온 관리입니다. 기상 직후에는 체온이 가장 낮고 이때 면역세포 기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체온을 1만 올려도 면역세포의 활동 속도가 크게 증가하는데요. 특히 시니어는 체온 회복 속도가 더딘 편이라 의학적으로도 아침 체온 상승 루틴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은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이에요. 따뜻한 물은 체온을 직접 높이는 동시에 위장 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해 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또한 기상 직후 3분 스트레칭은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혈액이 손끝 발끝까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기 때문이에요. 특히 시니어의 경우 근육 경직으로 인한 아침 어지럼증이나 낙상 위험이 있는데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부드럽게 풀고 무릎, 관절을 가볍게 굴려주는 동작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햇빛이 드는 곳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이 되죠. 아침 체온이 잘 올라가면 하루 전체의 면역 컨디션이 안정됩니다. 몸이 따뜻해지면서 소화력도 좋아지고 에너지 소비 효율도 높아져 피로가 느껴지는 시간대가 줄어들어요. 또한 체온이 안정된 상태에서 외출하면 외부의 차가운 공기에 대한 적응력도 높아져 감기 독감 같은 감염 가능성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루틴은 어렵지 않지만 시니어 면역력 강화에 매우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 의학적으로도 하루 첫 번째 실천 항목으로 가장 추천되는 부분입니다. 겨울철 시니어 면역력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 요소 중 하나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의 핵심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면역 반응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외래 진료에서도 겨울에 감기나 폐렴으로 내원한 시니어 분들을 보면 상당수가 평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화로 인해 식욕이 감소하고 소화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으면 단백질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죠. 특히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위주의 식사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런 식단은 배는 부르지만 단백질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세포의 생성과 회복이 원활해지고 감염 상황에서도 대응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시니어의 경우 하루 약 6,070지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되는데요. 이 양은 계란 2개, 두부 반 모, 생선 한 토막, 닭가슴살 반 조각 정도를 하루에 나누어 섭취하면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소화가 편한 달걀 두부가 좋고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가슴살, 저녁에는 부드럽게 조리한 단백질 반찬이 적합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담을 줄여 끼니마다 조금씩 나눠 섭취하는 방식이 시니어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가 아니에요. 근육이 유지되어야만 몸에서 충분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이 에너지가 면역세포 활동을 뒷받침합니다. 즉, 단백질 부족 근육 감소 면역 저하라는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죠. 또한 단백질은 상처 회복, 염증 조절, 항체 생성에도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겨울철 면역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뜻한 음식만을 선호하는 겨울 식단 특성상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운 만큼 의도적으로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선택해야 감염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겨울철 시니어 면역 관리에서 보온은 단순한 따뜻함 유지가 아니라 면역 기능을 보호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추운 공기에 노출되면 말초 혈관이 빠르게 수축하면서 손발이 차가워지는데요. 이렇게 말초 순환이 떨어지면 면역세포가 몸 곳곳으로 이동하는 속도도 함께 느려집니다. 실제로 손발이 차가운 상태가 지속되면 체온도 전체적으로 내려가면서 감염에 대한 취약성이 더 커집니다. 특히 시니어는 말초 혈관 조절 능력과 열 생성 능력이 모두 감소해 있기 때문에 외부 온도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보온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목손발입니다. 목에는 큰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목이 차가워지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죠. 그래서 목도리를 착용하는 것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실제로 감기기관지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의료적 근거가 있습니다. 손과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발이 식으면 혈액의 말초 순환이 둔해지고 체온 유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내에서도 양말을 신거나 발목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전체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온은 에너지 절약 효과도 있습니다. 몸이 차가워질수록 체온을 올리기 위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데 이는 피로를 쉽게 느끼게 만들고 면역 기능에 쓸 에너지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면 체온 유지가 잘 되면 에너지 소모가 줄고 그만큼 면역 활동에 필요한 여유가 생겨요. 외출 시에는 장갑 모자 목도리를 기본으로 착용하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바람막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보온 습관을 잘 지키면 시니어에게 자주 나타나는 관절 통증도 줄어들고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정되면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 같은 증상도 완화됩니다. 따뜻하게 유지된 상태는 시니어 면역력의 기반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감기독, 간폐렴 같은 계절성 감염을 예방하는 데 실제로 큰 역할을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의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관리 포인트인 만큼 겨울철에는 보온을 항상 최우선으로 챙겨야 합니다.
겨울철 시니어분들은 식욕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 시기에는 영양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는 면역세포 재생 속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 3끼에 나누어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연세가 들면 근감소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단백질 요구량은 오히려 젊을 때보다 높아지죠. 그래서 계란, 두부, 생선, 닭 가슴살 같은 부담 적은 단백질원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 속 항산화 성분은 겨울철 바이러스 노출에 대응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색이 진한 제철 채소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안정시키면서 면역력의 70%를 차지하는 장 건강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겨울에는 수분 섭취량도 줄어들기 쉬워서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추울 때는 뜨거운 음식만 찾게 되는데 체내 수분 밸런스는 미지근한 물이 더 잘 유지해줘요. 반면 너무 기름지거나 짠 음식은 염증 반응을 키우고 혈압을 자극해서 면역 기능에도 좋지 않습니다. 당류가 많은 간식 또한 백혈구 기능을 단기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영양이 부족하면 체온 유지가 힘들어지고 감염 위험이 높아져서 겨울철에는 식사량과 질 조절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거르는 습관은 혈당 변화를 크게 만들어 피로감을 가중하니 반드시 규칙적으로 드시는 걸 권합니다. 겨울철 실내 공기는 난방 때문에 쉽게 건조해지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바이러스가 오래 떠다니고 점막이 마르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하는 것이 면역 방어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실 때는 필터와 물통을 자주 세척해 세균 번식을 막아야 안전합니다. 환기는 추워서 미루기 쉬운데 오히려 짧고 자주 환기하는 것이 겨울 감염 예방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공기청정기를 함께 활용하면 도움이 되죠. 난방 온도는 2022도 정도가 호흡기 점막을 보호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너무 높은 온도는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 감염에 더 취약하게 해요. 집 안에 먼지가 쌓이면 진드기나 곰팡이 같은 알레르겐이 증가해 호흡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꾸준한 청소도 필요합니다. 이때 침구류는 최소 주 1회 이상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방기구 사용 시에는 일산화탄소 위험을 막기 위해 주기적 점검도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창문을 닫아두기 때문에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두통과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면역력 저하와 연결됩니다. 초록 식물을 두면 실내 공기질 개선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실내 공간을 지나치게 어둡게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흐트러져 수면 질도 떨어지므로 낮에는 자연광을 최대한 드리는 것이 건강 유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겨울철에는 각종 바이러스가 표면에서 더 오래 생존하기 때문에 손 위생이 면역력 관리의 핵심이 됩니다. 시니어분들은 면역 반응이 젊을 때보다 느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위생 습관 하나가 감염 위험을 크게 좌우합니다. 외출 후,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30초 이상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주변까지 충분히 문질러야 실제로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나타납니다. 손 소독제는 보조 수단일 뿐이며 손에 오염이 묻었을 땐 반드시 물로 씻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장갑을 끼더라도 안심하면 안 되는데 장갑 표면에도 바이러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 위생을 해야 합니다. 겨울철 공공시설에서는 문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장바구니, 손잡이 등 다양한 접촉 지점에서 감염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노년층은 눈, 코, 입을 무의식적으로 만지는 경우가 많아 감염 경로가 더 쉽게 열리게 됩니다. 스마트폰 역시 바이러스의 주요 표면이기 때문에 하루 한 번은 알코올 티슈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시에는 개인 손수건을 사용해 기침이나 재채기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 본인과 타인 모두를 지키는 예방법이 됩니다. 마스크 착용도 여전히 도움이 되며 특히 지하철, 버스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감염 예방 효과가 확실합니다. 또한 외출 후 옷에 묻은 먼지나 바이러스를 가볍게 털어내는 습관만으로도 호흡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 관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겨울철 면역 기능을 직접적으로 지켜주는 가장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어막이라는 점을 기억해주면 좋습니다. 겨울철 면역력 관리는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생활 습관들이 꾸준히 쌓여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시니어분들은 신체 회복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규칙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하루 일정 중에 식사, 운동, 수분 섭취, 외출, 휴식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서 면역 반응도 더 균형을 찾습니다. 반대로 생활 패턴이 들쭉날쭉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불균형해져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겨울의 기온 변화가 심한 날은 외출 시간을 조절하고 무리한 일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 바로 쉬는 습관은 병을 키우지 않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또한 몸 상태를 기록해두면 자신의 컨디션 변화를 더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계절성 우울감이 면역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햇빛을 받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소한 교류나 가벼운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면역세포 활동성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주기적인 건강검진이나 기저질환 관리도 겨울철 면역력 유지에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특히 혈압, 혈당,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추울 때 증상이 악화되기 쉬워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겨울 면역력은 특별한 약이나 식품 대신 생활 전반을 다듬는 꾸준한 관리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